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성취와 힐링 방송입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 많은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꼭 구독해 주시고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겉모양에 속으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가벼운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거대한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장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넓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그에게 많은 일꾼이 필요하였습니다. 어느 하루는 말쑥하게 생긴 청년이 찾아와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해서 채용하였습니다. 농장 주인은 짐이라는 이 청년에게 창고에 구석진 방을 쓰도록 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신세에 그 처와 일자리를 준 주인이 너무 고마워 그는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매사에 성실한 청년 짐이의 생활 태도는 주인 외동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루 일이 끝나면 둘은 서로 기다렸다는 듯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속삭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둘이 만나는 것을 농장 주인이 알게 되었고 주인은 종놈 주제에 겁도 없이 주인의 딸을 넘본다며 몽둥이를 마구 휘둘러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청년은 짐 하나 챙기지 못한 채 목숨만 간신히 건져 맨몸으로 벌벌 기어 그곳을 빠져나와 도망갔습니다. 그 후 35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고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가 미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어 온 나라는 축제로 떠들썩하였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자수성가하여 예비역 육군 소장으로 전역한 후 6번의 상하원 의원을 역임하였습니다. 한편 어느덧 나이가 많아진 농장 주인이 오래된 창고를 개조하기 위하여 구석진 방을 치우던 중 오래전 지미가 가지고 다니던 짐 가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가방의 옷가지 사이에서 낡은 가죽 성경책 한 권이 있기에 꺼내어 무심코 첫 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성경책 첫 장에 적힌 글을 보고 농장 주인은 갑자기 손을 부들부들 떨며 쥐고 있던 성경책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성경책에 제임스 아브람 가필드라고 서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막 취임한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예전의 짐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농장 주인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짐이 제발 나를 기억하지 말아 주시길. 가필드 대통령님,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을 사위로 둔 장인어른이 될 뻔한 행운을 놓친 그는 회한의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하나 절집안의 얘기입니다. 중국 선종사를 살펴보면 초조 보리 닮아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서 저는 5조 홍인 대사와 6조 해능 대사의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4살의 해능 청년은 금강경의 억무소주 이생기심의 말씀에 발심하여 황매현 동선사 5조 홍인 대사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해능 스님을 해능 청년이라 한 것은 출가하기 전 이름 또한 해능이었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 저는 한국불교대학 유튜브 불교대학 대관음사 칭따오 도장에 있으면서 성지순례차 상주와 한 명과 통역원을 데리고 5조 홍인대사가 사셨던 황매현 동선사를 찾아갔었습니다. 동선사의 터는 얼마나 넓은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5조 홍인대사는 수천의 대중을 거느리며 정법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자연
홍인대사의 문화에 큰 인물이 많았습니다. 한 예로 신수 스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수 스님은 당시 스님들을 가르치는 교법사로서 나이도 많았고 이목구비도 그럴듯하였습니다. 출신 성분도 좋아서 정관계 사람들과는 교분이 깊었습니다. 반면에 막 출가한 해능 청년은 육조로서 법을 물려받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냥 겉보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아직 행자였고 나이도 어렸습니다. 남쪽 오랑캐 지역에서 온 데다 몰락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모든 것이 볼품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전생부터 닦은 바가 있었던지 깨달음의 안목 즉 견처가 남달랐습니다. 마음을 종지로 하고 있었던 당시 선종의 위대한 스승 홍인대사는 그것을 간파하셨습니다. 오조 홍인대사는 8개월 차 행자였던 해능 청년에게 법을 물려주었습니다. 육조가 된 해능대사가 큰 인물이면 틀림없지만 그보다도 더 큰 인물은 오조 홍인대사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큰 인물을 볼 줄 아는 아주 대단히 큰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인대사는 해능을 육조로 삼고 가사와 바루를 물려주었는데 이로 인해 많은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한 곤욕을 감수하고 큰일을 벌이신 홍인대사는 정말 위대합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행적을 육조단경 등 어록을 통해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 사람보다는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보다는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속사람보다는 그 사람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앞의 두 편의 얘기가 대비되지 않습니까? 지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혜는 겉모양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겉모양에 속지 않는 지혜는 어떻게 정득될 수 있을까요? 바로 불교 경전 공부하고 참선 기도하면 됩니다. 지혜에 있으면 밝은 태양 아래 큰 길을 가는 것과 같고 지혜 없으면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미로를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꼭 불교 공부하시고 제가 늘 제시하는 5대 수행, 독송, 사경, 관음정건, 절민, 예배, 참선 부지런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뒷편, 해능 스님의 얘기가 조금 복잡하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2041년까지 100일씩 끊어서 33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0일 기도 누구든지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1년 49주 특별 천도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누구든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원성취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관세음보살